안녕하세요. 덴탈프렌즈입니다. 저희 영상 즐겁고 유익하게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잘 해주세요. 오늘 제가 또 댓글 보고 또 생각난 주제가 있어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치아가 조금 깨졌는데 신경치료를 하게 됐다. 저는 딱 그 얘기만 듣고 어디 부위겠구나 상상을 했거든요.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죠. 맞아요. 어떤 경우에 그런지. 사진을 준비했거든요. 사진 일단 봐주시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치아 기형 중에 치외치라고 하는 거거든요. 치아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.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영어로 뭔가요? 덴스 이바지나이투스죠. 왜 생기는 거예요? 그 발생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도 하다 보면 꼬여서 딱 멈추잖아요. 그것처럼 얘들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치대가 생기면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. 생기지 말아야 할 부분에 약간 더 치수라든지 그런 게 더 발달해서 혹처럼 생겨나는 거예요. 되게 특징적인 게 치아가 이 아래쪽 소구치에 생기는 건데 가운데 볼록하게 아래쪽에 생길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?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니,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게 네. 그냥 치아 이상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이거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양측성으로 한쪽에 생기면 한쪽도 거의 있는 경우가 더 많아.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도 있고 맞아요. 양쪽 위에 제1대구치에 네네네. 생기는 카라벨리시 교두라는 게 또 있는데 뭔가 그건 사실 이해되거든요. 거기가 되게 많이 쓰는 치아니까 맞아요. 교두라는 게 이제 볼록 튀어나온 건데 보너스로 생긴 거죠. 네. 입천장 쪽에. 그러니까 뭔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 보너스로 생겼겠다. 음.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 측절치의 안쪽에 이렇게 말리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네. 뭐라 그러는지 또 까먹었어요.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. 그것도 이제 치배가 그렇게 발육될 때 융합되는 거죠. 턱 끝에 그냥 융합되는 것처럼. 그쵸.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얘는 이해가 안 돼요. 되게 궁금증이 많군요. 얘는 한번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. 아, 네네네. 해보세요. 여기 제가 상 받을 때 제가 꽃다발 드릴게요.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 그 외형이 이상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중요한 거는 신경관, 펄프 형태 자체가 치아 외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기본 원칙이. 그쵸. 그래서 이제 치아 외형을 치수가 따라가게 돼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치수도 치아 신경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윗니가 아랫니 치아의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목한 부분이 오히려 튀어나와 있으니까 씹을 때 여기가 깨지거나 마모되거나 손상 받았을 때 사실 치수 노출이 쉬우니까 오염도 되게 쉽다는 거예요. 신경이 그냥 노출돼 버리는 맞아요.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아니면 뭐 별다른 트라우마 없이 갑자기 깨져가지고 아니면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기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쵸. 네. 신경치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안 하는 경우도 있죠. 안 하게 유도하잖아요. 지금 저희가 가져온 케이스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죠. 네, DM이라도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. 잘 썼다고. 잘 썼다. 네네네. 네. 그냥 바로 엔도 하신 것 같아요. 그쵸. 네. 엔도를 했을 때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 이게 볼록하고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. 어린 나이에 여기가 파절되거나 치수 노출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가 다치지가 않았어요. 그쵸. 다치지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길이를 측정해서 그 길이만큼 딱 측정이 딱 그 충전이라든지 신경치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치료를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. 그러면은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죠. 깨졌다면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됐든 신경치료 해야죠. 그리고 이거를 신경치료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요게 만약에 초기에 발견됐다면 겉에 부분을 조금씩 삭제하면은 이게 납작해지면서 나중에 결국 치아 외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퇴치가 돼요. 2차 상아질 형성을 좀 유도한다. 그쵸. 2차, 3차 상아질을 형성을 유도하는 거죠. 그 치수 내면에 상아질이 좀 첨가되는. 그쵸. 쌓이고 해가지고 좁아지는 거죠. 나이 들면 좀 자연스럽게 좁아질 것 같아서 치료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. 근데 운이 좋아서 부정교합 때문에 거기가 닿지 않아가지고 아예 손상이 없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. 그것도 이제 하이엔드 피스로 안 하고 저는 약간 로우엔드 피스의 스톤으로 조금씩 갈아냅니다. 사실 몇 미리씩 깔아야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없어요.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좀 자주 찍고 계속 증상을 계속 보면서 해야 돼요. 예전에 이제 조금씩 갈아주긴 했는데 좀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케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간이 밑에가 넓어버리면 성장하면서 좁아지잖아요. 그렇죠. 앞치아만 봐도 조금 많이 좁아져 있는데 이게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케이스는 이렇게 넓은 근간이 일단 수산화칼슘으로 마무리하셨을까? 아니요, 이거는 수산화칼슘 지피콘입니다. 네. 만약 수산화칼슘으로 여기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여기 만약에 정확한 길 측정하기 힘들어서 아마 다 넘어갔을 거예요. 넘어가면은 사실 이게 케미컬 번이 생겨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피콘을 써서 저희는 보통 마무리합니다. 마무리는 제대로 마무리하시고 크라운 치료는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한번 또 잠깐 네, 그렇죠.
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치외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좋은데 양쪽 아래 맨 뒤에서 그 사랑니를 제외한 모든 치가 다 났다 라고 했을 때 뒤에서부터 세 번째죠. 앞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다섯 번째. 네네네. 여기에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. 지금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아이가 10살, 11살쯤에 이 속옷치가 갈거든요. 완전 맹출되진 또 않으니까 13살, 14살 요때 관찰을 했을 때 요 치아가 뭐가 가운데 뾰족하다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좀 조기에 처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신경치료 하면은 좋지 않으니까. 또 유전 질환 중에서도 가끔씩 이게 치해치가 호발하는 또 질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관리가 정말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. 안 되는 상태에서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 파절이 생기면은 일찍 신경치료를 진행할수록 난이도는 되게 높아지거든요. 실패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일찍은 신경치료 안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성인이 되신 분들은 지금 잘 버틴 거거든요. 잘 버티신 거예요. 성인인데 아직 성장 완료는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갑자기 깨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다. 그리고 사실 그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야 좀 조심도 할 수 있고 사실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은 웬만하면 이제 큰 문제 없을 것 치아를 같습니다.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요 치아가 중요하거든요. 이 치아가 빠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뒤에 있는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가 기울어버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봤어요. 근데 아파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. 갑자기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지금 거울을 보시고 체크해 보세요. 볼록 튀어나왔는지 아니면은 움푹 들어간 데가 옆에 치아처럼 계속 같이 움푹 들어간 채로 있는지 사진을 한번 더 참고해 보여드릴게요. 주시고. 이렇다고 하면은 한번 치과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아니면 임상 검사를 해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